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2025년 을사년 첫 출근길에 나선 부산 시민들은 새해를 맞는 설렘으로 평소보다 활기띤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돌아보며 올 한 해는 더욱 평안하고 희망차길 바랐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오늘 아침 부산 해운대구의 한 버스 정류장 앞. 이른 시각부터 분주하게 일터로 향하는 시민들 발걸음에는 활기가 감돕니다. 새해 첫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은 올해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새로운 의지를 다졌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60살 백음숙 씨입니다. 사는 게 감사한데 근데 첫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올해 해는 좀 다르려나? 똑같은 해가 아니려나? 조금 기대. 국가 애도 기간 중 새해를 맞이한 만큼 무거운 마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를 운영한다는 71살 강노미 씨입니다. 네, 진짜 국민들이 고통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일상생활에서 그냥 평탄하게. 시민들은 가족의 건강과 함께 성인이 된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77살 권성수 씨입니다. 둘 다 결혼 안 했어요. 여순에는 결혼을 갖다 미루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만나는 사람도 없고. 비슷한 시각 주요 지하철 역사를 비롯한 부산 곳곳에서 새해를 맞은 시민들의 힘찬 발걸음이 이어지며 붐볐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 공동어 시장은 초매식을 열고 안전조업과 풍어를 기원했고 주요 공공기관들도 시무식을 열고 본격적인 새해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을사년 새해가 밝았지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환율 리스크, 내수경기 악화 등으로 지역 기업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신발끈을 고쳐맨 기업들은 어려운 파고를 넘으며 경제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경 기자입니다. 먼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이 기반인 부산 지역 주요 기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틈을 파고드는 중국산 저가 상품 공세도 위협적입니다. 여기에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출렁이는 원달러 환율도 기업의 발목을 잡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고환율 기조가 올해 초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봐 기업이 체감하는 환율 리스크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은 아직 해소하지 않은 어려움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언제 풀릴지 모를 정치적 불확실성도 큰 악재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 251곳을 대상으로 경기 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66으로 나타나 크게 악화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코로나19 수준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본 겁니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입니다. 지역의 생산성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도 높은 정기 부양책이 필요합니다. 내수 진작을 위한 내수 진작 프로젝트라든지 외환당국의 조성한 환율 안정 대책이 시급하다. 그나마 14조 규모의 가덕 신공항 건설이 본격화하면 건설 경기가 다소 풀리고 전기요금 차등 요금제 시행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 전망입니다. 또 부산시가 지역 중견기업이 수조 원대 매출을 이룰 수 있게 중견기업 지원 펀드도 준비하고 있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지도 관건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그저께 저녁 7시 45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한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에 최 권한대행 신변 보호 등 공조를 요청하고 작성자 신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부산 대심도 지하도로 공사 현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추락해 작업대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만덕에서 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공사 현장에서 40대 작업자 A씨가 떨어져 작업대에 부딪히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작업차의 유압장치가 풀리면서 작업대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부산시가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부산항공과 항만, 철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을 점검했으며 시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 박수영 부산시당 위원장 등 부산 국회의원 11명이, 부산시 측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요 간부진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새해 첫 행보로 산업과 건설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오후 대선조선과 만덕센텀 대신도 건설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경기 활성화와 안전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오늘 오후 부산 롯데호텔에서 부산 지역 주요 인사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을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등 경제계 대표들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가진 뒤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자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양 회장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과 기업 어려움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오늘 오후 본사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강준석 사장은 신년사에서 부산항 물동량 증대와 스마트 친환경 항만 전환, 글로벌 사업 확장 등을 올해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환적 항만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친환경 전환과 진해신항, 서컨테미널 2-6단계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산형제복지원 진실화해위원회가 오는 5월 활동 종료를 앞둔 가운데 여전히 부산에서만 수백여 명의 미접수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부산시에 등록된 형제복지원 피해자 962명 가운데 36%에 달하는 351명이 아직까지 진실화해위 결정문을 받지 못했거나 조사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아 신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등록 피해자의 3분의 1이 피해 회복 기회를 잃을 상황에 처한 만큼 부산시와 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오전 구름 많겠고 오후부터 맑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0도, 최고 기온은 6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8.7도, 습도는 30%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